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6차 나이스 E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업평가 3실장 박세영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과 해운 조선산업을 주제로 해운과 조선산업에 대해 각각 20여 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선 성장 동력의 전환을 주제로 기업평가본부 박현준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조선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준 연구원입니다. 저는 조선업의 성장 동력 전환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조선업의 성장 동력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동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신조선가가 상승하면서 조선업이 호황을 보였던 시기는 두 차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승기는 석유 파동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완화된 이후인 1987년부터 약 5년간 지속되었으며, 두 번째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인 2002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차례의 상승기에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동의는 바로 글로벌 물동량이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 이전까지 연평균 5%의 물동량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과 상승기 동안에는 글로벌 물동량 성장률이 연평균 2%에 그치고 있어 과거의 상승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조선업의 성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조선업황의 개선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생산시설이 마비되면서 공급망 내 변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특히 컨테이너선의 항만 채성 등으로 이어지면서 급격한 운임 상승을 가져왔고, 선주들의 신조 발주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LNG 해상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LNG선을 중심으로 발주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2021년 이후 최근까지 선박 수요가 확대된 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각국의 기업들이 분업해 원자재 및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했다면, 이제는 공급 안정성 확보와 국가 안보 중시에 주력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2021년 이후 조선업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과 유럽이 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트에서는 중국 디리스킹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으로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대중국 디리스킹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미국의 수입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1분기 대비 6.2%포인트 감소한 반면, 멕시코와 베트남의 비중은 각각 1.6%포인트,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글로벌 생산 기반이 중국 내의 인건비 상승, 중국과 대만 간의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 멕시코, 베트남 등의 대체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수출품 구성상 컨테이너 화물이 5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표적인 원양 노선인 아시아와 미국 유럽 간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해운선사들이 해당 항로에 투입하는 컨테이너선 분포를 보면 대형으로 분류되는 파나맥스급 이상의 투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디리스킹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조선사의 컨테이너선 수주 구성상 8000TEU 이상인 대형 및 초대형급의 비중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내 조선사 주력 선종의 수주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공급망 재편에 따라 신조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에너지 시장에서 먼저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유 시장을 살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 유럽과 러시아의 교역 트렌드가 변화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의 주요 원유 수입 국가인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2년 1분기 26%에서 23년 1분기 3.1%로 급감한 반면 미국을 비롯해 리비아 등의 아프리카, 중동 국가 등은 수입 비중이 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러시아 역시 유럽 대신 인도 등에 수출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원거리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탱커선의 글로벌 수주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과거 대비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본래 유럽의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하는 러시아산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공급을 중단하면서 해상 운송을 통한 LNG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LNG 수입 비중이 2020년 9월 21.1%에서 2022년 8월 40%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변화함에 따라 운송거리와 운송 규모를 결합한 톤마일 기준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선박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탱커선의 경우 글로벌 선대 규모 대비 순주잔고 비율이 최근 5.1%를 기록하는 등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공급 여건 또한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수주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멕시코, 베트남 등의 대체 지역으로 제조업 공급망 재편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박 건조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국은 풍부한 선박 건조 인프라 및 인력을 바탕으로 타국가 대비 우월한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 효과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이후 중국의 선박 건조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해 오면서 2023년에 49.2%로 글로벌 1위를 기록한 동시에 2위인 국내 조선사 대비 1.9배에 달하는 건조량을 시현하면서 건조 역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조 역량의 차이는 곧 글로벌 수주 추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수주 점유율은 56.3%로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박 건조 시장 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는 중단기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조선업 내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서방 국가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함께 1990년대까지 조선업을 선도했던 영국은 2022년에 국가조선 전략을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선대 규모 확장, 숙련 건조 인력 양성,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 등으로 총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국 역시 2022년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함선 규모가 약 350척으로 추산되어 미국 해군력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런 국가 차원의 선박 건조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등 주요 국가별로 자체적인 선박 건조 능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업의 변화를 가져왔던 과거와 현재의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물동량 성장,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공급망 재편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향후 미래의 조선업을 움직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이 될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요 국가들의 대형 LNG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는 점입니다. 천연가스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진행 중인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에서 필수 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석탄, 석유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고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에 필요한 수소, 암모니아의 생산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구축되었던 에너지 공급망이 안보 논리로 전환되면서 세계 각국 간의 천연가스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LNG를 생산하는 대형 플랜트 개발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또는 설계 단계인 LNG 대형 프로젝트는 23년 8월 말 현재 73개로 생산 규모는 474 mtpa로 추산됩니다. 국제가스연맹이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액화 용량이 478 mtpa임을 감안할 때 향후 LNG 플랜트로부터 발생할 운송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NG 선박의 발주가 대부분 대형 플랜트 개발에 따른 장기 운송 계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LNG 플랜트 확대는 곧 LNG선 발주 증가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제한 단계를 제외한 글로벌 LNG 프로젝트로부터 예상되는 선박 발주 규모가 총 725대로 현재 LNG선의 글로벌 수주 잔고 규모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LNG선의 국가별 수주 점유율을 보면 국내 조선사가 79%를 점유하고 있어 타 국가 대비 월등한 수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랜트 개발 확대에 따른 LNG선 수요 증가는 곧 LNG선 수주 경쟁력이 높은 국내 조선사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연료 추진선 시장의 성장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올해 7월에 해상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EU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하여 EU 회원국에 기항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연료 추진선의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까지 글로벌 발주량 대비 10% 내외의 비중을 보이던 친환경 추진선 발주는 2022년에 23%로 크게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컨테이너선 및 LNG선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는데요. 점차 노후선대 비중이 높은 타 선종들로 교체 수요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 운반선인 PCC선을 비롯해 탱커선, 벌크선의 경우 설령이 15년 이상 경과하여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선박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선사들이 노후선대 교체와 환경 규제 충족을 동시에 꾀하기 위해 향후 해당 선종들의 발주를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친환경 연료 추진선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주된 글로벌 컨테이너선들의 확인 가능한 성과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LNG 연료 추진선 가격이 기존의 디젤선 대비 약 1.7배, 메탄올 추진선은 기존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조선사가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분야에서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LNG 이후 차세대 친환경 연료를 꼽히는 메탄올 추진선을 총 42척 수주하는 등 친환경 추진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젤선 대비 고선가를 형성하는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향후 국내 조선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조선업의 상승 동력이 물동량 성장이었다면 최근의 성가 상승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망 재편이 미국, 유럽의 중국 디리스킹 전략 표명으로 가속화되면서 조선업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유럽과 중국 간 해상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해당 항로에 주로 투입되는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변화로 인해 원유와 천연가스의 원거리 물동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LNG선과 탱커선의 발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멕시코, 베트남으로 제조업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 대비 뛰어난 건조 역량과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선박 건조 시장 내 중국의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조선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LNG 대형 프로젝트가 확대됨에 따라 LNG선 수주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추진선의 발주 증가세 또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선박 수요 모멘텀들은 해당 분야의 수주 경쟁력을 갖춘 한국조선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준 책임연구원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에 앞서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세션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관련 사전 접수된 질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성장 동력의 유지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LNG선과 친환경 연료 추진선을 중심으로 수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LNG선의 경우 LNG 액화 플랜트 개발 프로젝트의 장기 운송 계약을 바탕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플랜트 개발 확대는 곧 LNG선 수주 증가로 이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계 또는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의 생산 개시 시점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NG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LNG선 물량들이 동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역시 강화된 환경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2023년 8월 현재 노선박의 비중이 전체에서 31%를 차지하는 점, 친환경 추진선 규모가 전체 선대 대비 5.2%에 불과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친환경 추진선을 중심으로 노후 선대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LNG선과 친환경 추진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의 수주 경쟁력이 높은 만큼 해당 시장의 성장이 곧 향후 국내 조선사의 수주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향후 조선업의 전망과 국내 조선사의 신용도 방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 차원의 전망은 국내 조선사의 생산 슬롯이 2027년까지 대부분 채워진 가운데 대형 LNG 프로젝트, 친환경 선박 교체 등의 수요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내 조선사들은 3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 확보와 고성가 수주 물량의 매출 인식에 따라 사업 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며 유성 증자 등의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당사는 올해 상반기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등급 전망을 포지티브로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조선사의 신용 전망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자 또는 IS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다시 보기 영상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해 주신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자 또는 IS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다시 보기 영상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해 주신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